일반화과 연계해서 팀 티칭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일반화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위험물 현업에 종사하시는 이택규 대표님을 모시고서 위험물 업계의 그 미래 비전과 또 현재의 현황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이택규 대표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위험물 쪽에 약 35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시고 국내에서 그래도 위험물 하면 이택규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전문적인 분이십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이나 또는 시인 활동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되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분이라고 저는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의 물론 사업 위험물 쪽의 사업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어떤 철학 같은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녹아드는 그런 철학 같은 게 좀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위험을 일반화학과 연계된 그런 이론적인 내용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이분의 어떤 인생 철학이나 그동안 살았던 경영 철학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곁들여서 수업을 들으시면 짧지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길지만 또 짧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택규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등포에서 위험물 전문 컨설팅 업체에 종사하는 위ENG 대표 이택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사무실에 다녀왔는데 네. 저희가 못 뵀죠. 네. 그래서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뵙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왜 위험물 컨설팅 업체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인터뷰를 하시나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우선 회사에서 하는 일을 좀 학생들 입장에서 좀 알기 쉽게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보통 이제 위험물이라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가 있겠죠.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질만을 위험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위험물과 관련된 이제 전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서부터 사용하기까지 사용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저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 물질 중에서도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네. 인화성 또는 발화성 네. 물품, 다시 말해서 화재가 났을 때 이제 확대도 빠르고 네. 확산도 빠르고 또 진압도 어려운 네. 그런 물질에 대한 것들을 이제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곳에 대한 네. 뭐 설계라든가 이제 저장소 설계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취급하는 물질들이 사리 위험물이 90% 이상은 되겠습니다만은 반도체 공장을 위주로 해서 요즘에는 삼류에 해당이 되는 자기 발효성 물질들을 삼류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고요. 예, 금수성과 오류의 자기 발효성이라든가 그런 물질들을 많이 취급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리 위험물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물에 대해서도 인류부터 인류까지 속한 그런 모든 위험물들의 위험성을 따져서 관리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직 1학년이라서 지금 위험물법을 배우기 전이에요. 네. 그래서 인류가 뭔지 사류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조금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가 네. 있는데 네. 어떻든 인화성 액체라든가 또는 금수성 물질 같은 것들 네. 전체적으로 아무튼 위험물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국내에서 소비되는
그런 위험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장소라든가 취급소라든가 또는 제조소에 대한 네. 그런 그 설계부터 이제 또 감독 뭐 관리죠. 안전관리 안전관리까지 다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사실 위험물 일반 화학이라고 해서 그 기초화학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시점이 아마도 이제 기본적인 화학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원자론에 대한 것까지 이제 배운 다음에 이 강의를 듣게 될 텐데 네. 혹시 그 일반 화학을 좀 잘하면 위험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일단은 그 기초적인 화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상태에서 위험물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를 한다면 어떤 자격을 갖춘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자격증까지 보유를 하고 관련된 산업에서 그러한 업무를 볼 때 더 확실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방 이제 자격증 얘기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직은 자격증 시험 볼 응시 자격 요건은 갖추지 않았어요. 네.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1학기에 올라가면 네. 그때 이제 자격증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텐데 여기서 말하는 자격증 종목은 뭐라고 하셨죠? 위험물과 관련된 자격증은 그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그리고 현재 위험물 기능장까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2학년 때 시험을 봐서 자격증 취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예, 이제 말씀하신 자격증 중에서 위험물 기능사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 있으면 누구나 시험 볼 수 있는 거고 위험물 산업기사는 네. 소방과나 또는 관련 학과 1학년을 이수하고 2학년 1학기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시험 볼 수 있는 게 위험물 산업기사. 네. 그래서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한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경력을 쌓아서 네. 위험물의 최고 자격증인 기능장까지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진로가 어떤 쪽으로 진로를 잡을 수 있을까요? 주로 이제 위험물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체에 근무를 하게 되겠죠. 또는 그와 관련된 기관에서 연구직이라든가 뭐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흔한 것은 그 위험물 시설을 보유하고 그러한 위험물들을 관리하는 직종에 필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과로 얘기한다면 그 부서는 안전환경부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석유화학 회사 같은 데도 갈 수 있는 거네요. 물론입니다. 석유화학 회사에서는 필히 그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보면은 인천에 SK 석유화학이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로 석유화학 단지가 이제 그 여수나 여수, 울산, 네. 대산 뭐 이런 쪽에 많죠. 네. 그럼 이제 대기업은 그렇게 이제 석유화학 회사를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 만약에 또 갈 수 있다면 어떤 길로 갈 수 있나요? 그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겠습니까? 집에 있든 외부에 나가 있든 회사에서 근무를 하든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제품이라고 봤을 때 그러한 제품들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위험물 취급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케미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위험물 취급을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위험물 자격자를 더더구나 요구를 하는 시대가 됐겠죠. 네,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그 예를 들면 그 페인트 회사도 위험물을 사용할 거고요. 또 역시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곳이라면 네. 거의 다 위험물을 다 취급을 하겠네요. 네.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의 진로가 그런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어떤 기업에는 충분히 진로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이제 그 회사,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이 운영하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설계부터 뭐 안전관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네. 우리 학생들이 위험물 산업회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설계를 한다면 캐드도 좀 공부해야 되겠네요.
캐드는 설계 부분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캐드를 함으로써 설계 도면을 그릴 줄도 알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도면을 판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캐드의 기본적인 기능만큼은 익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드는 굳이 내 손으로 설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설계 도면 자체를 판독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네, 이런 얘기시네요. 네,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이 향후에 만약에 이제 위험물 컨설팅 업체에 만약에 취업을 희망한다 그러면 캐드는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네, 도면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이런 얘기네요. 네, 네. 그럼 도면을 판독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어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모든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건축에서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기호와 그 표현 방식, 예를 들면 선의 종류도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선도 실선이 있고 점선이니 파선이니 굵은 선, 가는 선 여러 가지 선들이 있고 호도 있고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그 도면에서 표현하는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도면을 판독할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시설을 관리를 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대표님, 지금 이 수업은 위험물 일반학이라는 과목과 연계해서 이제 저희가 그 팀티칭 형태로 네.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 일반학을 좀 잘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 모든 물질들은 이제 MSDS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는 그 성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MSDS에는 여러 가지 그 분류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것이 대부분 일반 화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지를 모르는데 이제 공통적인 것은 그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화학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분석을 한다거나 물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일반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근무 환경에 필요한 그러니까 위험물이라는 어떤 업종에 근무를 하려면 이 일반화학이라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그 지식이 이제 탑재가 돼서 네. 그게 이제 나의 어떤 그런 그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는데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 일반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유 잘해야죠. 예.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기왕이면 또 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 과목이 한 과목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저도 계속 교직에 있다 보니까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할 때 그 일반화학 과목을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꼼꼼하게 가르친다고는 하는데 뭐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겨내야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굳이 수치로 표현을 한다면 한 40% 정도는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지수죠. 네. 앞으로 위험물 쪽으로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진출을 한다 그러면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이라고 하는 것보다 현재까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제 위험물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그 지원이 아직까지는 좀 그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소방법에서 2004년도에 분법이 돼서 독립법으로 제정이 되고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그 위험물 설계라든가 공사라고 하는 것이 좀 뒷받침돼줘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곧 그러한 것들이 라이센스화돼서 이용이 된다면 특히 위험물 산업 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그 미래 전망은 훨씬 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위험물 라이센스가 없이도 누구나 위험물 설계업이나 안전관리업을 할 수 있었지만 네, 향후에는 정부에서 이제 그 위험물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를 하고 위험물 쪽도 이제 라이센스화 하게 되면 좀 전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험물은 말 그대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인데, 그 이러한 위험물과 관련된 제조소 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위험물을 사용을 해서 일반 제품을 생산 가공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하죠. 어떤 그 철판으로 제작된 탱크에다가 위험물을 저장을 하든 아니면 창고에 드럼으로 저장을 하든 이러한 물질들을 취급소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도면화돼서 설계 과정을 거쳐서 설치를 하게 되고 또 제대로 설치가 되는지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설치가 완료된 후에도 그 안전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가진 위치에서 그 허가를 해준다든가 사후 문제점이 없는지들을 점검을 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 기관이 소방청인데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러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이러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문화된 설계업, 전문화된 공사업에서 종사하는 그 민간 기관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위험물 쪽에 오래 종사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위험물에 대한 그동안의 제도권 내에서의 그 역할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네.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정부에서도 위험물 쪽으로는 좀 제도권 내에서 여러 가지 좀 입법도 좀 하고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관련 학과에서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기왕이면 위험물 분야에서 전문가 지위를 취득을 해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일반 화학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교육을 이수를 하고 사회에 배출돼서 종사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 위험물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그 학생들이 보기에 되게 사회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인생의 선배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하이킹 즐겨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또 시도 좀 쓰시고 네. 시인이시잖아요. 네. 시인 활동 작가 활동한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먼저 그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현재까지는 열심히 일만 해왔지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인천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5일간에 걸쳐서 제 체력을 테스트 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2년 전에는 네팔 랑탕 계곡을 트레킹을 했는데 해발 한 4,000m까지 올라가는 그런 강행군을 했었거든요. 다녀와서 아직은 건강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시네요. 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좋아서 하는 거겠죠. 시는 중학생 때부터 써온 것 같은데 군대 제대할 무렵에 쓴 모든 시들을 다 분시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쓰지를 않다가 2006년부터 다시 시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품 중 하나가 지하철 역사에도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총 6개 역사에 3편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아무튼 다양하게 뭐 위험물 쪽에 종사도 하시고 한편으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트레킹도 하시고 또 시작 활동도 하시고 네. 우리 그 학생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좀 이런 얘기는 물론 이제 수업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네. 더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 당부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이 위험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건축, 가스, 위생, 난방, 무슨 소음이라든가 배출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잘 알죠. 특히 이제 건축, 가스, 소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위험물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위험물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관련 분야에서 사실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타 분야에 비해서는 알아야 될 것들이 좀 더 많다는 얘기죠. 사실 쉬운 것을 한다면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위험물 산업이 그만큼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은 성취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위험물 분야의 전문가가 극히 드문 상태입니다. 특히 소방학과에서 그 위험물과 관련된 수업도 배정이 많이 되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배출되는 것을 보면 소방과 관련된 설계라든가 공사 쪽으로 많이 배출이 되지 위험물 분야로 배출되는 학생들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물 상당히 매력이 많습니다. 제가 한 35, 6년 위험물 분야에서 종사를 해오면서 아직까지도 저는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 그 많은 학생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성취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위험물 쪽에서 일을 해주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 학생들이 사실 화학을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부가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과목 자체가 낯설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살면서 뭐 힘든 일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 그것도 한 말씀 덕담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만 해당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살다 보면 우리가 부딪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공부뿐만이 아니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 유지 관계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어디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딪히게 되는데 일반 화학 어렵죠.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훨씬 지금까지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의외로 쉽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이겨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무튼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위ENG는 한 40여 년 지금 그 위험물만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물 안전관리 쪽이나 컨설팅 쪽으로는 전문성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업체와는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위험물 인허가를 주로 하고 컨설팅, 종합 컨설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위ENG의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 여러 가지 업종을 소방이라던가 다른 관련 업종을 같이 하는 회사는 많지만
위험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저희 회사가 가장 최고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위험물을 여러 가지 배우셔가지고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로 한 걸음 다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화학을 좀 공부하고 오시면 저희 컨설팅할 때 업체에서 요구하는 공정이라던가 물질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이해도 빠르고 분석하기도 저 전문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 전반적인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할 때도 일반 화학은 좀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는 부분이 일을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강의 잘 들으셨어요? 그 주식회사 위ENG의 대표이사님으로 계시는 이택규 대표이사님이세요. 일부러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학교까지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험물 일반화학을 공부할 때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소방 공무원 또는 소방 설계, 소방 공사업, 또 소방 감리업, 점검업 이런 분야로 많이 진출하는 데 비해서 위험물 쪽으로는 진출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석유화학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위험물 쪽에 좀 더 공부를 좀 몰입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기왕이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위험물 산업기사도 따시고 그리고 또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하면 좋은 점은 또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일반학이 어렵거나 힘들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이겨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낯선 거예요. 낯선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